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유려해도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경고음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뇌는 언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대의 미세한 모순과 비언어적 불일치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가면이라도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찰나의 순간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타인의 정제된 연기에 속아 진실을 놓치고 상처받곤 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로 위안 삼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감정의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은 이미 인간의 무의식을 읽어내는 정교한 독법을 발견했습니다. 상대가 준비한 대본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반응과 침묵을 포착한다면 진심을 읽어내는 것은 더 이상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전해드릴 상위 0.1%의 심리기술 3가지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는 거짓된 호의와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말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덜어내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라인을 비트는 질문입니다. 거짓말은 고도의 인지 노동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기억을 있는 그대로 꺼내면 되지만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은 시간 순서라는 논리적 인과관계에 의존해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정성껏 쌓아 올린 시간의 축을 살짝 비트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직전에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혹은 결과가 나온 직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사건의 사실관계가 아닌 감정의 기억글, 그것도 예상치 못한 시점에 묻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카융은 그의 유명한 단어 연상 검사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읽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반응 시간의 지연입니다. 카융은 피실험자가 특정 단어에 대해 즉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그 지점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복합체가 숨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은 상대의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답변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면 이는 뇌가 사전에 준비된 대본을 수정하느라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입니다. 그 찰나의 침묵과 당황스러움이야말로 논리적인 언어 뒤에 숨겨진 가장 정직한 진실의 파편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라는 돋보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 후 서둘러 다음 말을 잇지 말고 차분히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기다리십시오. 현대인은 공백을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 침묵은 견디기 힘든 고문과도 같습니다. 개인심리학의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는 목적론을 통해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과장된 제스처를 보인다면 그 소란스러운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불안의 은폐입니다. 또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느끼는 실존적 공허가 내면의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에 여유롭지만 거짓된 자아를 쓴 사람은 그 고요한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양심의 가책과 공허를 마주하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고요히 기다리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들의 불안을 관찰하는 것 뿐입니다. 침묵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가혹한 추궁기지만 진실한 사람에게는 가장 평온한 휴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제3자 투사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대신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라고 우회하여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가장 깊은 속마음을 꺼내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에는 칼 융기 제창한 그림자와 투사 이론이 적용됩니다. 융은 타인에게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척도로 삼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면이 정직한 사람은 타인 역시 보편적인 도덕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 기대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반면 찔리는 구석이 있거나 부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며
타인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들이 제3자를 묘사하는 언어는 사실 거울에 비친 그들 자신의 초상화인 셈입니다. 이 세 가지 도구는 상대를 이기거나 비난하기 위한 창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패에 가깝습니다. 말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모적인 감정 노동을 멈추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타임라인을 비틀어인지 부하를 유도하고 침묵을 통해 불안을 포착하며 투사법으로 무의식을 읽어내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 심리적 도구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거짓된 관계에서 오는 소모적인 감정 노동을 끊어내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도 동요하지 않으려면 당신의 내면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소중한 에너지를 진정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쓰게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관은 이성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관계에서 막연한 불안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의식으로 본질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가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